안녕하세요, 아트입니다. 반다이가 왜 이렇게 건담 게임을 계속 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반다이는 새로운 건담 게임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건담 로그 오비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오늘 이 게임만 이야기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게임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게 됐는지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합니다. 건담은 올해로 47년 된 애니메이션입니다. 퍼스트 건담이 방영된 건 1979년도이고, 그런데 지금 2026년인 지금도 반다이는 여전히 새로운 건담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게임들이 생각보다 잘 된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출시된 지제네이터널은 800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로봇 대전은 35년 넘게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건담 게임의 역사와 지제네의 성공, 그리고 슈퍼로봇 대전과의 차이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건담 사업 규모. 많은 사람들이 건담하면 애니메이션을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건담은 애니메이션보다 훨씬 더 큰 사업입니다. 아주 큰 비즈니스죠. 반다이 남코 공식 자료에 따르면 건담 IP 매출은 2025년 회계연도 기준 1535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적인 게임 하나가 잘 된다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프라, 게임, 애니메이션, 완구, 굿즈, 행사 전부 합쳐서 만들어진 거대한 사업체입니다. 즉, 반다이 입장에서 건담은 추억의 작품이 아니라 지금도 돈을 벌어주는 현역 브랜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다이는 건담 게임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늘릴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건담 게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건담 게임이 무조건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건담 게임들이 있었습니다. 연합대 자프트, 건담 브레이커, 배틀 오퍼레이션, 건담 온라인, 에볼루션, 익스트림 버서스, SD 건담 시리즈, 그리고 수많은 모바일 게임들. 하지만 대부분은 특정 팬층 위주였습니다. 건담 팬이 좋아하는 것과 일반 게이머가 좋아하는 건 생각보다 갭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건담 팬들은 기체 하나에도 집착을 합니다. 퍼스트 건담, 리얼 타입, G3, 롤아웃 컬러, 프로토타입 이런 것까지 다 좋아하죠. 그런데 일반 게이머는 그 차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건담 게임 자체가 늘 어려웠던 겁니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대단한 게임. 그 가운데서도 유독 오래 살아남은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디제너레이션입니다. 1998년 플레이스테이션을 시작으로 제로, F, 네오, 시드, 스프릿, 월즈, 월, 오버월드, 제네시스, 크로스레이, 이터널 무려 27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제네는 전투 게임이 아니라 건담 수집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로를 얻고 건담을 개발하고 제타를 진화시키고 6건담까지 키웁니다. 샤아를 얻고 자쿠에서 시작해 사자비까지 만들어가 봅니다. 즉 건담 팬들이 좋아하는 수집, 개발, 육성을 아주 정확히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슈퍼로봇 대전과의 결정적인 차이. 여기서 슈로 대 슈퍼로봇 대전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둘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냥 똑같은 게임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술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슈퍼로봇 대전은 건담, 마징가, 게타, 코드기어스, 에반게리온 등 수많은 작품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즉 크로스오버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지제네는 건담만 있습니다. 오직 건담만. 그래서 깊이가 다릅니다. 슈로데는 건담을 좋아하는 사람도 즐길 수 있지만 건담만 파내는 사람들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지제네는 건담 팬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끝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팬층을 잡고 있는 그러한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제네 이터널은 왜 터졌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제네 이터널 공식 기준 96개의 건담 작품, 940기 이상의 기체, 그리고 800만 다운로드.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예전에는 지제네를 하려면 플레이스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즉 진입 장벽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게다가 반다이는 27년 동안 쌓아온 지제네 자산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가장 큰 규모의 지제네가 탄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공개한 로그 오비트가 의미하는 것, 반다이는 건담 로그 오비트를 공개했죠.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건담 게임이 나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세계관이 아주 약간 다릅니다. 바로 괴물과 싸우는 건담이라는 것입니다. 약간 히어로물 같은 느낌이죠. 건담은 정말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건프라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젠에도 운영하고 있고 슈퍼로봇 대전도 살아있고 배틀오퍼레이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담 매출은 1535억엔입니다. 즉 반다이는 이 건담 IP를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만들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그 오비트. 그리고 이 로그 오비트가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1979년 퍼스트 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47년이 지난 지금 반다이는 또 다른 건담 시리즈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보면 지젠에는 800만 다운로드를 기록했고 슈퍼로봇 대전은 35년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새롭게 이어갈 건담 로그 오비트가 공개가 되었죠. 인류가 정체불명의 위협에 공격을 받고 건담 헬릭스를 탄 주인공이 적들을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 자쿠는 없습니다. 아무로도 없고 샤아도 없습니다. 오직 괴물을 때려잡는 그런 메카닉인 것입니다. 양상기처럼 보이는 녀석도 나오긴 하지만 이 양상기처럼 보이는 기체가 많이 있는지 조금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요. 최근에 공개된 괴수와 관련된 건담 스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건담 8. 거기서 등장하는 건담 지리우스는 마지막 유일한 기체라는 그러한 설정도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반다이가 괴수와 건담에 관련된 스토리를 슬슬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히어로물이 최고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1개 모비슈 따위가 영웅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유일한 기체가 아니지만 유일한 기체로 만들어서 그 파일럿이 영웅이 된다. 과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리얼 로봇에서 많이 벗어난 스토리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건담 자체도 그렇게 리얼한 건 아니긴 하죠. 과연 이 게임이 게임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품으로 등장을 하고 또 여러 스토리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지 아니면 만들어지지 않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올해 안에 HG 제품은 꼭 등장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HG 등장하면 해치 오픈이나 이런 거 기깔릴 것 같은데 말이죠. HG가 점점 더 비싸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지하트였습니다.